네. 오후장에 드라마틱한 반등을 꿈꾸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미미합니다. 그래도 5,100선을 계속 만들려는 시도에 감사해야 할지 싶기는 하네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다시 매도폭을 줄이고 있기는 합니다. 자, 이 속에서 어떤 종목에 여러분은 더 관심 갖고 계세요? 두 분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모셨고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로 3월의 월봉이 마무리가 되는 날인데요. 2월에 올랐었던 그 봉을 3월에는 완전히 다 뒤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다 만 달이 돼버렸어요. 전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개별적으로 노이즈 낀 종목들도 속속 발생하네요. 자, 이 속에서 외국인은 어떤 종목에 오늘 3월 마지막 거래일에 담고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안 보이는데 우회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SK스퀘어는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전부터 지금 오후 1시 30분 기준까지 이 1위 자리를 안 놓치고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할 이야기는 많아 보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송민철 차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SK스퀘어, 사실 SK 자사주가 소각이 되면서 오히려 보유 지분이 조금 늘어났던 효과까지 보면서 앞으로 SK하이닉스의 연동력을 기대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ETF 상품에 하이닉스 그리고 하이닉스와 함께 SK스퀘어, 삼성전자까지 같이 출시된 상품도 많았었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 주가를 보니까 저점을 또 만들었습니다. 3월 내에. 이거 그럼 월봉으로 보면 거의 하단부인데요. 여기서 잡는 거 맞아요? 아니면 좀 더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관점으로 보실까요? 예, 3월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정말 잔인하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 단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 지금 이제 시장이 상황이 워낙 녹록치 않기 때문에 환율 부분이 그 부분을 좀 대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게 좀 매수는 좀 있다가 안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게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랑 주가가 연동이 그럼에도 이제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내로 이제 이 지분율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뭐 AI 반도체 투자 자산의 이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이닉스가 반등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릴 레이팅이 이제 크게 붙을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좀 매수를 해봐도 추후엔 괜찮다. 그리고 이 지주사라는 개념이 이 본업 펀더멘탈보다는 평가 이익이나 지분법 그리고 이 자산 가치 변동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 개인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이 현금 창출력과 그리고 실현 가능한 자산 가치를 분리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회사가 그래도 스스로 이제 기업 가치 제고 계획과 그리고 주주환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벌었나 보다는 이 보유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이 회사가 현금화시키고 이 재배치하면서 환원 하나를 일일이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SK스퀘어를 매수한다고 하면은 하이닉스랑 동시에 그렇게 분산 토전 차차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스퀘어 같이 담는 거 괜찮고 다만 진입 관점에 있어서는 뭐 지금 바로 사서 내일 바로 오릅니다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종목이 아닌지라 시간적으로 타이밍은 좀 고민된다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타이밍을 기술적인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네. 너무 아쉽습니다. 월봉의 오늘 종착지가 아랫꼬리를 결국 안 닿고 이렇게 종목이 마무리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대는 4월경으로 미뤄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자, 그러면 4월에는 실적 발표가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자리부터 분산으로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한 걸까? 물론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거긴 합니다만 어떤 평가 주세요? 사실 지금 이제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는 좀 급할 건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 지금 일봉에다 이탈을 했고 61선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SK하이닉스의 흐름과 뭐 동조화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기대감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반영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선반영된 기대감이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은 그 주춤해지면서 주가도 이제 그 조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전에 저점이 보통 한 50만 원대 내외에서 형성이 됐었는데 일단 거의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뭐 그 대응할 필요는 없고 저도 일단은 관망의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조금 이런 숨고르기를 지나면서 결국은 이 지지력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다시 61선 위로의 안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대응해도 뭐 늦지 않다.
뭐 사실은 SK에서 키워지만은 사실은 지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 쪽을 조금 더 저는 뭐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에 좀 저는 주가가 결국 파생돼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지금은 메인 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인이라고 하면 투톱 말씀해 네. 주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지금 투톱이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조화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상하게 프로그램 수급이라든지 외국계 수급은 하이닉스가 아닌 스퀘어를 담고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적으로 신규 매수에 있어서는 급할 것이 없다. 두 분의 의견이 공통됩니다. 타이밍은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도 괜찮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료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다라는 점은 여전히 깨지지 않는 부분이네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부터 게임주 말이 참 많았었잖아요. 근데 증권사에서도 이 NC소프트를 계속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외국인 쪽에서 NC소프트 담는 흐름이 또 집중이 된 바 있어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플러스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하구나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펄어비스가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게임주 전반적으로 흐름을 좋게 가져갈 수 있을지 섹터의 온기가 퍼질지 모르겠는데 차장님 궁금한 건 이게 그 레거시 IP 쪽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확보됐고 아이온2 같은 경우도 같이 더해서 본다면 이번 연도 이익 확보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게임주에 있어서 센티가 펄어비스가 다시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기대는 NC소프트로 향하는 걸까요? 여의도에서 좋게 분석해요. 네, 저희가 한동안 관심이 없었던 이 게임 업종이었는데 이 펄어비스의 선전으로 인해서 이 NC소프트까지 이렇게 좀 연쇄 효과가 일어나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실적까지 좀 오픈하는 데는 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 뚜껑 열어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과거에 이제 리니지 M이나 뭐 리니지 2M 이 하락 추세가 좀 아직은 계속 좀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웬만한 이제 인력들이 또 짐을 싸고 24년 같은 경우에는 5,000명 정도 직원이었는데 이제 한 3,100명 정도 남아 있고 900명이 이제 희망퇴직을 실시했기 때문에 물론 비용 단에서는 많이 세이브된 부분이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신작 모멘텀의 복원력이 관건이기 때문에 이 국내 모바일 RPG 한 축에만 너무 의존하는 걸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여전히 실적 가시성보다는 이 기대와 앞선 종목으로 이 추세 상승으로 가려고 하면은 실제 출시 일정을 좀 준수하는지 그리고 초기 흥행이 얼마큼 흥행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매출 안착이 좀 필요하다. 결국 신작 출시 일정의 지연 여부나 이 리니지 계열 라이브의 매출 방어 그리고 해외 로열티 비중 확대까지 다 체크해 가면서 분할 매수를 접근해도 전 늦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키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신 것 같아요. 그걸 확인하면 박스권 돌파가 가능한 걸까요? 현재 차트를 보면 움직임이 오히려 강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대비해서 낙폭분이 없기 때문에 강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자, 하지만 그동안 매력이 없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동근 대표님. 네. 지금 뭐 이렇게 20만 원 전후, 25만 원 전후 사이의 박스 라인이 꽤나 장기간 펼쳐졌습니다. 근데 오늘 플러스가 들어와요. 지금 게임주의 눈길이 간다? 그럼 NC소프트가 이 박스권 돌파를 목표로 들어오는 수급이다라고 해도 저희 해석 이견 없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스권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고요. 보면은 뭐 이제 한 24만 원, 저는 이제 좀 짧게 보면 19만 원에서 한 24만 원 정도의 박스권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최근의 흐름을 보면 한 21만 원이나 22만 원 정도에서 주가가 좀 수렴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방향성이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과연 그렇다면은 위로 튀어서 박스를 뚫을 것인지.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오히려 차라리 이 NC소프트에 대한 매수는 저는 지금보다는 박스권을 뚫을 때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박스권을 뚫지 못한다면 다시 박스권의 하단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저점은 지금 잡혀 있는데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좀 지루하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게임주들이 뭐 펄어비스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이슈 때문에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이 게임 산업 전반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리니지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감은 조금 증폭을 시키고 있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박스권을 뚫을 때 조금
좀 더 그 강력한 좀 그 매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기 전까지는 사실은 계속해서 이 박스권 차라리 박스권의 플레이 정도 네. 이 정도가 지금은 좀 더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이 좀 이 박스 라인에서 들어와 있어요. 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그지만 이것을 돌파시켰을 때 좀 더 견고한 추세가 형성이 될 것이다. 타이밍 좀 더 노려보고요. 그리고 실적이라고 하는 숫자까지 확인하면 더할 나위 없는 베스트가 되겠다. NC소프트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관의 매수 리스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 기준 기관의 장가 군위인데요. 여기는 반도체가 보여요. 삼성전자 확인되고 SK하이닉스까지 보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삼성전자 같이 체크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논란의 종목이죠. 하나솔루션 오늘 반등을 도모하긴 했는데 여기서 좀 가볍게 갈 수는 있는 거 맞을지 하나솔루션 자리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보시죠. 자, 17만 원 아래까지 결국엔 내려옵니다. 시총 1000조가 다시 하회되는 거냐 이런 논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익 기반 확실화됐었고 전쟁 중에 밀리면 땡큐다라고 했던 심리로 지금 버틴 지 한 달째예요. 차장님, 그래서 궁금해요. 이제 17만 원 하단부까지 내려왔고 이렇게 되는 거면 저희 3월 초에 만들었었던 가격 라인이에요. 심리적으로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지치고 오히려 단타가 돼버린 종목처럼 느껴지거든요. 지금은 활용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정말 실적 발표가 트리거라고 믿고 보는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좀 급락이 좀 많이 나온다고 예. 하면은 충분히 한번 사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전쟁이 지금 그게 치달은 네. 한 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네, 그것도 좀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굳이 이제 악재를 뽑는다고 하면은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이슈가 좀 불거진 것 같습니다. 뭐 헬륨이나 에탄올에 대한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고 게다가 이제 노조가 이제 탄생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변수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쟁만 끝난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악재는 그래도 금방 해결이 된다. 그리고 본질은 결국 이제 메모리 업황과 그리고 HBM의 경쟁력 회복 그리고 비메모리의 적자 축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본질이 훼손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좀만 기다려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그리고 HBM 이 경쟁 구도를 계속 살펴보면서 3와 4는 어떻게 될지 이제 전개가 전혀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운드리 역시 점점 이제 자체 칩으로 유행이 대세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TSMC에 대해서 승산이 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의 손익 회복 속도를 눈여겨봐 가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올해 내내 좀 더 갖고 있어도 된다. 그리고 가장 무난한 대형주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바일이나 디스플레이의 방어력도 좀 체크를 한다고 하면 애플도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런 제품을 쓴다고 하니까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쟁만 끝난다고 하면은 반등은 올 수 있다. 네, 기다려 달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내가 좀 더 필요하다. 여전히 우려할 것보다 기대할 것이 더 많다라는 관점에서 17만 원 아래 자리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의견입니다. 심리를 잘 다스려야겠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삼성전자가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신규로 본다면 부담 없는 자리인지와 보유하신 분들의 각각의 평단이 다르겠지만 20만 원대에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도 같이 나눠서 살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뭐 막상 그런 거죠. 20만 원에서 이제 못 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사람 생각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빠지면은 이거 사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건 맞아요. 무엇보다도 지금 어떤 이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저는 주가가 하락하는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제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마 뭔가 이제 그것이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뭐 이제 물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걸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러한 실적의 눈높이를 충족을 못 시켰을 때까지도 걱정을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 미리 조정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와서 실적이 어느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이제 충족을 시킨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외국인의 매도라는 부분이 걸리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 그것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환율의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단기적으로 처음에 30원을 돌파해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이러한 흐름,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이 3월 말일입니다.
결국 또 이제 펀드의 리밸런싱이 또 나타날 수 있는 달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하락 확대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 왜? 우리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오늘 또 물량을 줄이려는 어떤 그런 오늘까지 물량을 줄이려는 의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오늘이 어떻게 보면 이런 하락의 그 확대는 또 이제 그 저점에서의 매수의 기회는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이제 조금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뭐 지어놓고 보면 또 항상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삼성전자건 SK하이닉스건 미국의 마이크론이건 간에 조정다운 조정을 안 받고 올라왔어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거의 1년의 장기 차트를 보시면은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조정이 크지 않았다라는 걸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굉장히 좀 생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러한 그 상승의 과정에서는 조정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지금 이제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에 사신 분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지금 삼성전자건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한 번에 매수를 하면은 항상 이렇게 뭔가 그 가격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떤 종목의 하락이 아니고 시장의 하락 때문에 이게 하락을 할 때 대응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역시 이제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은 충분히 물량을 늘리는 그런 대응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아이디어는 어때요? 외국인이 삼성전자 보유 비중이 지금 최저 찍혀 있다라고 하잖아요. 외국인이 들어올 때 사야 되는 거 아닐까? 외국인의 보유 비중을 뭐 논하는 건 뭐 충분히 그건 뭐 하나의 어떤 대응이 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외국인의 보유 비중에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시총은 그만큼 늘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러니까 지금의 50%와 예를 드는 겁니다. 과거의 50%는 달라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의 비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5만 원대 50%와 20만 원대 50%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비중을 줄이는 것도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자꾸 지금 마이크론의 주가도 뭐 좀 단기적으로 30%가 빠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방아쇠에 당긴 거는 결국은 스팟 가격의 하락입니다. 근데 워낙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조금 조정을 받으니까 마치 굉장히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데, 그거는 조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지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뭐 그 고점론까지 나오는 또 그런 부분들까지 있던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고점입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1분기 실적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다라면은 사실은 조금 지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밸런싱 과정일 뿐, 그리고 보유 지분에서 나타나는 그 50%의 기준에 과거의 시장과 지금의 시장이 다르다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걱정할 부분은 크게 없네요. 기대할 부분이 더 많다라는 점, 삼성전자는 챙겨집니다. 분할 매수 관점 두 분께서 열어주셨고요. 자, 이어서 저희는 한화솔루션으로 넘어갑니다. 자, 정부 쪽에서 확실히 재생에너지, 에너지 믹스단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게 되니까요. 오늘 어제부터 시작한 태양광, 뭐 다른 재생에너지의 시세가 오늘도 연달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한화솔루션도 오늘도 그 분위기와 연동해서 플러스를 보였어요. 4만 원까지 다시 올라가나 싶었는데요. 지금은 37,000원짜리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점 구간을 33,000원 유중 공시 이후에 확인을 하기는 했네요. 자, 그런데 사실 하나솔루션 말고 너무 강력한 다른 종목군이 생겨버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공시가 저희 지금 스퍼트 하는 동안에 또 있었습니다.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이고요. 미국과의 공급입니다. 매출 대비 30%대니까 꽤나 큰데요. 지금 플러스권 유지를 잘 하고 있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전히 고가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하나솔루션과는 차별화된 부분이에요. 아, 차장님, 너무 노이즈가 껴버린 하나솔루션, 지금은 잠시 피해 있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러한 가격 레벨의 차이를 이용을 해도 된다라는 관점도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일부 좀 피해 있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보고 있고, 유상증자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실하지 않았나. 너무 급하지 않았나,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태양광과 풍력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가 인공지능의 근원이다, 전력이 필수다고 하는 건 인정을 하지만, 갑자기 주주들한테 충분한 이제 설명이나 이런 게 없이 갑자기
하게 공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조정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전지처럼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는 게, 막상 투자는 했는데 이걸 수확을 해야 되는데, 네, 가장 이제 강력한 라이벌이죠. 중국이 지금 여전히 태양광 시장을 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치열한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굳이 태양광을 매수한다고 하면 하나솔루션보다는 다른 이제 경쟁사나 아니면 OCI 같은 네, 그런 회사들도 좀 나쁘지 않을까, 네,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미국 태양광 사업 정상화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근 7조 정도 매출을 이뤄내긴 했지만, 최대 매출을 이뤄내긴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3천억 정도 이렇게 적자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축소가 돼야 된다. 그리고 모듈 판매 감소와 이 통관 지연 등의 이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 주택용 에너지 사업 확대와 그리고 비용 구조 개선이 같이 이제 동시에 이제 진행이 돼야 이 수익성 회복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 결국 태양광은 정책이나 금리, 그리고 공급 강이나 판가, 물류, 그리고 미국 현지 수요에 동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솔루션보다는 더욱더 괜찮은 관련주가 생긴 것도 악재긴 하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주 볼 때 하나솔루션은 논외로 뜯어놓고 보겠다가 되는 거네요. 일부 만약에 정정이 된다거나 그런 시나리오 없이 현재 구간에서는 부정 의견 주셨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네. 주주분들이 얼마나 속이 탈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증 공시가 있었던 날이 뭐 차트에서 찾기가 쉽죠. 그 음봉 길게 나온 날인데 3월 26일 목요일입니다. 그때 외국인이랑 기관이 같이 잡혀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판단할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가수급상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온다라는 건데요. 역시나 가수급상 그 투신, 연기금 쪽에서 물량이 좀 잡힙니다. 이거 어떤 성격으로 보세요? 글쎄요. 사실 뭐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수급보다는 오히려 센티멘트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수급이야 지금 이거는 단기 수급일 수도 있고요. 뭐 외국인들이 돈다고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것을 어떤 하나 갖다 하나의 단기 차익을 노리는 형태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런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 종목이 결국 센티멘트를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훼손이 됐고, 더군다나 그 훼손의 강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향후에 뭐 추가적인 어떤 회사의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기회를 또 노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런 플레이 정도 이외에는 일단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일단 먼저 좀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대응을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종목을 굳이 뭐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많이 빠졌으니까 이런 걸로 대응하기보다는 지금 일단은 좀 지켜보자 상황을, 이런 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다면 지금은 계속 손 떼고 있을까요? 그런 거죠. 이제 왜냐하면은 예. 그 손절매의 타이밍이 좀 늦었죠. 예. 사실은 이게 뭐 하락 초기였다면은, 그러니까 뭐 그렇다면이야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이미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리에서는 조금은 이제 손절매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일단은 조금 지금은 뭐 좀 확인을 하면서 향후의 어떤 이런 회사 측의 대응이라든가 또는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지금은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회복 국면까지 시간은 필요하다 의미 관방 주셨고, 일단 현재 구간 태양광을 본다면 논외로 바라본다라는 입장까지 지금은 좀 거리두기 시선이 느껴집니다. 챙겨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프로그램 시선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바이오주가 오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오늘 주총이 있었던 코스닥 상단 바이오주들이 요즘 주총만 하면 왜 하방 쪽으로 밀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피 실적 기대 바이오 종목이죠.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지금 10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내용은 정말 좋거든요. 그 바이오시밀러에 있어서 앞으로의 기대력, 그리고 증설 얘기 나오고 실적 얘기 나올 때마다 셀트리온은 늘 움직였고, 그래서 기대주로서 저희 언급 많이 받아봤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재미가 딱히 없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싼 많은 개별적인 파업 이슈가 묻었다라고 해도 셀트리온은 왜 여기서의 파동이 일치가 않는 것인지 차장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바이오 로직스와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안에 있지만은 이 제조업 성격도 갖고 예, 예. 있는 게 이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같이 이제 코스닥 시총 1위 삼천당 제약 이렇게 한가까지 가는 거 보면 참 제약바이오가 어렵구나, 네, 정말 투자하기가 어렵구나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이 제약바이오 주기 때문에 꼭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한다고 하면은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이 강점은 이 원가 경쟁력과 그리고 글로벌 유통 그리고 이 제품 포트폴리오의 이 확장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바이오시밀러 이 시장 구조가 단순하게 누가 싸고 안정적으로 많이 파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한 좀 자금력이 바탕이 되고 있다. 그리고 CMO 생산과 개발 그리고 이제 판매까지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된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하면서 유통 마진이 제고가 됨으로써 이익률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재고나 매출 인식에 있어서도 이 왜곡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 투명성이 많이 좀 향상이 됐다. 그리고 영업 전략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 가격이나 물량 컨트롤에 있어서도 강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서정진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사 볼만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지금 가격적 매력이 발생한 구간이다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뭐 실적이 좋게는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들리고 있다 보니까 탄력도가 좀 둔화되는 건가 싶었는데 오히려 지금 가격 면에서 긍정적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근데 가격은 긍정적인데 과연 올라갈 수 있는가는 또 다른 포인트일 것 같긴 하거든요. 이동훈 대표님, 지금 자리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시킨 자리이고요. 그간의 저항 자리이자 지지를 시켜줬으면 하는 중요한 마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방향성 어디로 보세요? 사실 2월의 주가 흐름과 3월의 주가 흐름은 완전히 예. 달라요. 2월의 주가 흐름만 보면 드디어 이제 위로 가는구나라는 어떤 그렇죠. 그런 사인이 좀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부진한 이유는 첫 번째는 역시 1분기 실적에 대한 좀 우려예요. 1분기 실적이 지금 뭐 몇몇 그 전망치를 보면은 예상보다 좀 낮을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런 그 2월 달의 상승 과정에서의 어떤 추세가 좀 이탈이 됐고 결국 지금 주가 흐름 보면 이전의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조금 이제 안타까운 측면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은 그런 과정에서 가격이라든가 기간의 조정은 또 어느 정도는 마무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네. 결국 저도 이제 앞 시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정도의 주가면 다시 뭐 매수가 가능한 다시 영역으로 온 것이 아닌가 저점 매수가 가능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실은 충분히 이제 매수는 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좀 시간이 또 필요하죠. 셀트리온이 한번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원위치해서 다시 움직이기까지 조금 또 지루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1분기 실적이 정말 지금 예상대로 조금 부진하다면은 그 부분을 소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여기서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약간 횡보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조금은 지금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빠른 시세를 원하시는 분들 또나 제약바이오 종목들 보시는 분들은 오래 기다리는 거 못 참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종목은, 그런 쪽에서는 조금은 이제 이 종목은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뭔가 좀 안정적으로 제약바이오 가져가고 싶다라는 분은 다시 제 좋은 매수 기회는 왔다.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속도보다는 안정적이다라는 컬러감 확인하면서요. 셀트리온은 그렇다면 시간의 여유를 갖고 두 분 모두 긍정 의견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4% 넘게 빠지고 코스닥은 5% 넘게 빠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됐다라는 점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특이점으로 나타나니까요.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눌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